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꼭 잡고 가야 될까요? 이분들의 조언 들어보시죠. 소개하겠습니다. ISL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 먼저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나열되어 있고요. 가장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종목의 흐름을 봐도 지수를 봐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섹터는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오를 때도 많이 내릴 때도 변동성이 클 때도 언제나 요즘은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짧게라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원 대표님께 전반적으로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변동폭이 워낙 큽니다. 에코프로 중심으로 봐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래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되는 건지 그 포인트 궁금하고요. 최근에 하락의 변동성 동반했던 수급과 오늘이 좀 다른 부분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소재와 2차 전지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2차 전지 소재는 그동안 물론 이제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기대감이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등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이미 뭐 계속해서 가을 뿐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소재가 조정을 받을 때 2차 전지도 거의 이제 주가 연동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2차 전지 소재는 어제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오늘도 뭐 장중에 10% 이상 급락을 했다가 다시 보합권까지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는 뭐 펀더멘탈이나 모멘텀보다도 무조건 오로지 이제 수급입니다.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 차익 매물과 기관들의 차익 매물, 여기에 일부 이제 기관 외국인들 공매도 환매 물량, 여기에 개인들의 물량이 이제 겹쳐지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언제든지 급등량이 가능한 모습이다라는 어느 정도 예견했던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2차 전지가 이런 2차 전지 소재 급락과 더불어서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봐야 되는 그 시기라고 저희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어제 오늘 일부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동안 2차 전지 소재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나 지금 과열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어서 일단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들, 그런 조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요 안에서 좀 연결해서 충전 섹터까지 연결해서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급등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시작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소외됐던 부분이 충전 인프라 관련이었는데, 사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쪽이 가나요? 대체제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되나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여기서마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전 쪽은 더 갈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들이 오늘 시세 보고 조금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언도 받고 싶어요. 충전 앞으로 늘어나야죠. 양극재응급제 팔려면 2차 전지를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늘어나야 되고, 이 활용도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전기차라고 본다면 전기차 충전이 늘어나야죠. 제가 그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 주말에 어떤 분이 차를 끌고 나갔는데 5군데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습니다만 공교롭게도 5곳 모두 충전기가 고장나 있어가지고 충전을 못했었던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성이 안 되면 양극재응급제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재가 무너지면 지금 투자 심리상 다른 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셀도 좋고요. 2차전지 배터리도 좋고요. 충전도 다 좋습니다. 펀더멘탈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수급상 이게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다른 것들도 같이 쉬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2차전지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일단 양극재부터 소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못 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해서 뭐 살 게 없냐 해서 다 돌고 돌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만의 어떤 성이 구축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소재가 무너지고 있죠. 전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두 가지 우리 속담이라는 게 단연 만들어진 게 아니죠. 첫 번째, 에코프로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2시까지 거래량이 최근 거래량들 역대급입니다. 두 번째는 차트 보시는 분들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매수 차트입니까? 매도 차트입니까? 대량 거래량 이후에 윗꼬리를 단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차트죠. 매도 차트입니다.
대량 거래 이후에 윗꼬리가 단다.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단다. 매도 차트입니다. 내용 펀드멘탈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트를 보면서 펀드멘탈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는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름을 가리고 보십시오. 그래야 차트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펀드멘탈에 접근하신다면 차트 무시하셔야죠. 근데 차트를 보면서 펀드멘탈을 생각한다. 저는 그것도 좀 오류가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전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툭툭 던지는 말이 짧은 게 아닙니다.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태는 매도자 시장입니다. 그전에는 매도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3일째 변동성이 생기면서 나오는 물량들, 이러한 물량들이 매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왜 매도를 하실까요? 충분히 수익을 났고 오히려 우리가 증시경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익은 스스로 지킨다. 지금 수익이 몇 배 나신 분들이 이런 변동성 속에서 버텨낸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난 이제는 챙기고 볼래라는 게 더 강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지금 이 정도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특히 무조건 사면 먹는 장이었어요. 근데 그저께 무조건 사면 먹는 장의 변동성에 사셨던 분들 손절 못하셨으면 물려있죠. 어제 사신 분들 다 물려있죠. 오늘 사신 분들도 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매수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개인 투자들 자금 다 모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조만간 올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포착한 매도자들은 마음껏 나의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 저는 수급으로 봅니다. 펀드멘탈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다 알려진 종목은 거듭 강조드리지만 펀드멘탈보다 수급이 우선합니다. 모든 주식은 펀드멘탈보다 수급이 우선한다는 증시경험 여러 가지 말씀드리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람이 한 멋있는 말이 아니라 경험치가 쌓여서 나온 말이다라는 것도 이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설명을 해주시면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깊이 있게 해주셨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걸 빠르게 찾아가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바로 이어가서 4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로 이동했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개인 수급 이동이 이 안에서 좀 빠르게 포착된 오늘 오전장이기도 했는데요. 사이즈가 큰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SK 바이오사이언스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많이 강합니다. 궁금했던 점이 시황 기사를 보면은 코로나 관련된 이슈와 묶여서 설명이 되더라고요. 신선도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고요. 관심도 측면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이 시세를 위원님 어떻게 저희 일단은 분석하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것이 과연 이것을 이끌 재료인지 아니면 올라가니까 설명을 한 건지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다라고 보고요. 저는 SK바이오스에 대해서 MTN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한참 관심 있을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 차단 안 되는 게 있습니다. SK그룹이 TF팀을 구성해서 바이오를 키워나가겠다는 거죠. 그 TF팀의 팀장은 누군지 아십니까? 최태원 회장의 장녀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장녀가 SK그룹 내에 있어서 바이오를 이끄는 TF팀 팀장이죠. 그러면 SK그룹 내에서 바이오 측의 축은 어떻게 되겠죠? 이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성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녀께서 이 부분을 키워나가겠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그 기업상 어느 누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SK그룹주 중에 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나 SK바이오폰 같은 경우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저는 항상 시장을 볼 때 나름대로 그 경영 승계구도도 같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죠. 딱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부스트샷을 통해서 들어오는 매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SK그룹주 중에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튀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볼 만한 그를 둘러싼 이슈가 있다라는 점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대표님께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약 전반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나와주셨으니까 이번 주의 흐름과 함께 다음 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실적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특별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을 봐야 되는 건지 지금 고점에 있는 쪽을 봐도 되는 건지 이 사이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포인트를 어디에 지금은 매력도 높다라고 두고 계실까요? 저도 이제 좀 전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 엠폭스에 기대는 그 단기 이슈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을 얘기할 때 신약 모멘텀이 있는 대형 제약사 위주로 반드시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현실화돼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실적 그 기반이 되는 회사들도 물론 좋지만 특히 이제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대형 제약사 위주로 주가 탄력이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셀트론이나 뭐 그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던 뭐 유한양행이나 혹은 좀 전에 언급하셨던 SK그룹에서도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그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이제 신약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실제로 받쳐주는 대형 제약사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언급할 때 팬데믹 이후,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리오프닝에서 경기 민감주만큼 중요한 게 제약 바이오라고 말씀을 강조를 크게 드렸고, 이제 그 부분이 이번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대형 제약사들의 실적이 좋았고 주가 상승 탄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이제 그때 우리가 셀트리온을 강조를 좀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금방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SK 그룹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엠폭스 관련해서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좀 주목을 하는데 신약 모멘텀과 관련돼서 SK 그룹 아니면 SK 바이오팜이라는 또 다른 제약회사가 있죠. 물론 이제 계열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신약 모멘텀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지금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이냐 아니면 다음 주에 좀 넘어갈 수 있냐라는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조금 시세가 연속적으로 갈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이오 그 헬스케어 쪽의 주가 등락이 지난주에 미국에서도 등락률 10위 내의 절반, 중국도 지난주에 10위 내의 등락률에서 절반이 헬스케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들어와 있는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헬스케어 쪽이 자금 이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추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난주 이 시간에 출연해서 셀트리온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어제 장에서 오늘은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1분기 호실적 기대를 안고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대감이 모아지는 구간을 어떻게 활용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실적 발표 그 이후까지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실까요? 아니면 그 전까지 기대감이 고조되는 그 타이밍을 노리시는 걸까요? 실적 이후로 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바닥인 종목들의 턴어라운드가 주가 탄력의 상태가 더 크게 나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나 바이오,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금 현재 주가 탄력이 있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실적이 양호해서 좋았다라기보다는 실적이 바닥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주가 탄력을 모멘텀을 좀 본다면 오히려 IT 쪽 일부, 반도체 일부나 헬스케어 쪽은 실적 발표 이후에 바닥론이 형성되는 것을 조금 더 주가 탄력으로 누리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서히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시장에서 종목도 많이 출연하고 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좀 뚝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좋은 쪽 보도록 할게요. 엔터입니다. K-팝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구간에서 정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뛰기 시작한 SM까지 많은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부터 대표님께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에서 특히 더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엔터입니다. 사실 이렇게 좋았던 수치는 처음 나온 건 아닌데 유난히 좀 많이 뜨겁게 시세가 강하게 오늘 장에서 엔터주에 몰리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수급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SM 인수와 관련돼 있는 경영권 관련된 부분에서 엔터주 전체가 거기에 이제 너무 함몰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이성적인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사실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시기에서 실적 개선되는 종목 중에 가장 강력한 종목들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이거는 이제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SM 관련된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엔터주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음 요소가 상당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하이브라는 리스크 노출이 좀 줄어든 이유에, 개인들은 SM 이슈가 지나고 난 뒤에 매도를 했지만,
오히려 이제 그 기회를 활용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우리가 원래 그 SM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기대했던 리오프닝 시기에 충분히 엔터주가 실적 견인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에 이제 되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건데 이게 오히려 그 리오프닝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실적 바닥론과 맞물리는 그 실적 시전의 논리와 또 맞아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엔터주의 각광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수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SM 사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거 하나 궁금합니다. 지금 그 잡음은 다 마무리된 걸까요? 사실 카카오 SM 뭐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 이러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약간은 마음 한켠에 요거 리스크로 부각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이제 노이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이제 노이즈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큰 문구로 되돌릴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아직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또 카카오가 사실 그 엔터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SM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그 자금의 근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우디 국부펀드입니다. 거기서 이제 대량의 자금 지원을 받았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사우디의 네옴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엔터 사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간에 그렇게 작은 일로 조처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 발생한 노이즈는 주가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뭐 큰 줄기를 되돌리는 그런 경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이 오른 구간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도 볼 매력이 있을까요? 4월에 사실은 뭐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엔터사별로 이벤트가 있던데 그런 세부적인 일정도 주목해야 되는지 아니면 큰 틀로 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엔터주들은 밀릴 때마다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 유효하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좀 제가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고요. 네. 엔터 같은 경우 이렇게 막 많이 올랐다 싶으면 조금 덜 사셔도 또 조금 주춤해도 되지만 엔터주들은 올해 정말 퍼포먼스가 많죠. 정말 신인 그룹들도 몇 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콘서트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노래들, 그다음에 이번에 정말 우리 그 가수들이 미국 차트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닫혔던 사이가 한번 열리면 확 열리는 거죠. 네. 뭐냐면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팝이라는 것은 서양 중심으로 흘러갔고 우리가 아무리 이게 동양 사람들이 한다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았었던 건데 이걸 이제 깨버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하기 시작해서 뭐 야구에 박찬호가 깼고 골프에 박세리가 깼듯이 이제 뭐 제가 왜냐하면 이름을 몰라서 그분들을 비유를 드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깨다 보니까 이제는 뭐 피부색 안 가리고 노래가 좋으면 이제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가능성 많이 열려 있고요. 또 많은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가지 놓쳤었던 카카오와 하이브와 SM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기대감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죠. 잘못하면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정말 그 가장 승리한 거는 이수만 의장 외에는 없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다들 본질적인 현황들이 잘하고 있어요. 박수 쳐주고 싶고요. 그럼 이 부분에 따라서 계속해서 오르락내락하는 것들 잘 이용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정말 이거야말로 조금 물린다 하더라도 조금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 대신 이제 물린다라는 것은 좀 너무 욕심부리고 사시지만 않는다라면 올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업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신 엔터가 4사 중심으로만 말씀을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파생해서 봐도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4사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어저께 나온 뉴스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이제 티빙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티빙이 지금 회사가 거의 뭐 적자가 너무 엄청난 심각하다고 적자라는 하더라고요. 거죠. 그러니까 중소형단에서 있었던 것들이 견디지 못하는 자금난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거 범용적인 엔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기획사 아니면 이것을 이익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형 기획사의 특징은 뭐죠?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가수들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지만 티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저 같은 사람 뭐 몇백억씩 데려다가 드라마 하나 찍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익을 못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결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출연료를 올려주시죠. 그건 농담입니다.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힘이 하나도 없기 예. 때문에 제 거라도 또 드리고 싶네요, 위원님. 농담입니다. 네, 마음만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 텐데요. 엔터와 게임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묶어서도 많이 갔는데 오늘은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가려고 합니다. 실적,
부진합니다. 기대감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움직이는 쪽에 대해서 지금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먼저 대표님께 요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게임은 오늘 가장 강한 쪽이 위메이드입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신작, 뭐 흑자, 전환, 뭐 시장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가 전면에 섰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게임입니다. 그래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오늘 위메이드가 그 상승률이 좀 크게 나오긴 했는데 이걸 전반적인 이제 게임주 전체로 확산해서 해석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가장 나오는 경우의 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바닥인 섹터들이 꿈틀거리는 게 사실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케어도 일종의 이제 그런 의미와 반도체도 그런 의미가 강한데 그런 섹터들 중에서 본다면 게임주가 사실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 바닥론이 나온 섹터들 중에서 오늘 이제 단발성으로 주가 쪽 일부 상승한 종목이 나오지만 실적 바닥인 섹터 전반에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오늘 그 등락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이 교차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이게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바닥으로 넘어오는 종목은 오늘 이제 주가 달리기 좀 나오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이제 우리가 모멘텀으로 잡는 게 게임주는 지금이 중국의 이제 규제 관련 리스크를 좀 완화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그 올 초에 들어서 시진핑 상기 집권이 되면서 게임주에 관한 그 자율 규제 조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전처럼 정부가 규제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자율 규제 조치로 전환하겠다는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를 했죠. 이제 이것 때문에 게임주가 조금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분에 규제가 풀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규제를 완화한 조치가 중국의 게임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판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규제 관련 부분이 완화되었다는 부분도 하나의 이제 모멘텀을 작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주가 탄력이 다른 그 바닥인 섹터들에 비해서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종목 접근은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보되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러한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과거에도 중국 관련 매출이 좀 상당히 있었던 쪽을 중심으로의 모멘텀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신작 출시가 가능한 특히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보면은 그 타이틀을 이제는 달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역량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좁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엔터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앞서 엔터는 4사 중심으로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신규 게임 만들려면 정말 많은 투자 비용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게임도 그래도 보려면은 미뤄지긴 해도 조금 단단한 대형사를 보는 게 맞다라는 관점이실까요? 아니면 여기는 다를까요? 여기는 다르죠. 다르다. 여기는 반대로 보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음원이라는 거하고 게임은 다르죠. 음원은 저도 지금은 조용필 씨 노래 들으면 좋습니다. 이문세 씨 노래 듣죠. 그 돈 주고 살 의향이 있어요. 그거 언제 나온 노래죠? 정말 30년 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게임은 지금 최근 것만 있어요. 흥행을 해야 돼요. 힘들죠. 예. 그렇죠. 옛날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옛날 게임보다는 게임주가 움직이려는 요소를 보면 엔터주는 지금 신인 그룹도 잘하고 있고 옛날 그룹도 다 잘하고 있고 이게 한번 영향을 미치면 파급 효과가 오래 가죠. 오래 가는 거고 그렇지만 게임은 이게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저는 이게 경제학적으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서 새로운 자극들을 계속 주지 않으면 게임은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까지 가는 거죠.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오히려 작은 쪽에서 대박 게임이 나타나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수익성은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게 저는 결론이라고 봅니다. 선별적인 대응. 그리고 이거는 엔터는 같이 지금 이제 다 같이 지금 이제 뭐 YG 엔터도 콘서트하고 JYP에도 콘서트하고 SM도 콘서트하지만 게임은 각기 전투예요. 다 같이 출시를 한다 하더라도 5개가 딱 출시한다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하나가 선택될 수도 있고 5개가 다 소비자들 마음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게임에 대해서 얻어봤고요. 저희 1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IT 중에서 오늘은 디스플레이, 특히 LG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이슈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나온 이슈는 이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광저우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했다. 특별히 이 이슈가 우리 기업에 어떠한 수혜가 되는지 플러스 요소가 되는지 여기까지는 부가 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광저우 공장 전격 방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긴 한데요. 여기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 먼저 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이슈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건인가 싶기도 하고요. 한켠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 어떠한 숨은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오늘 나왔던 모멘텀에 이제 대략적인 주거를 보면 삼성에서 LG 디스플레이의 WOLED, 그러니까 화이트 OLED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원래 이제 이게 오래전부터 협상이 되다가 지지부진하다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모두 조금은 이제 절박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협상이 진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중국 LCD 업체들의 전횡이라고까지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전처럼 이제 가격이 그렇게 만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LCD 사업에 철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제 저가형 모델에서는 중국 업체들에게 넘겼고 패널을 이제 공급받는 형태로 전환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LG 또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이 LCD에서 이미 이제 천하 통일을 했던 중국 업체들이 서서히 이제 판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판가도 많이 올랐고 올해 상반기에 또다시 판가가 올라가는데, LCD에서는 이제 중국 업체들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판가를 올리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 이번에 나왔던 이 WOLED, 화이트 OLED는 지금 삼성에서 이제 주력으로 밀려고 하는 QD OLED의 LCD와 사이에 중가형 제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제품과 중가형 제품에서 삼성은 패널을 공급할 데가 없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을 견제하는 의미로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에서 중가형 제품을 공급을 받으면 중국 업체들과의 협상에서 좀 유리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다 보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OLED에서도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없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속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소형 가전, 그러니까 휴대폰에서의 OLED 점유율이 95%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60%로 내려앉았죠. 그리고 이제 대형 가전에서는 아직까지는 삼성과 LG를 합치면 OLED 점유율이 90% 이상 되지만 중국 업체들이 이제 대형 가전 쪽에서도 약진하면서 5% 넘는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전략적인 교류가 꼭 필요하고, 얼마 전에 이제 재팬 OLED의 파산을 좀 보면서 우리가 타사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과 LG의 만남이 다시 시작됐다.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셨어요. 위원님께도 그러면은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삼성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모멘텀이 크다라고 위원님께서도 보시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 수혜주는 어디가 되나요? 저는 생각할 때 LX세미콘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그쪽은 약하고 다른 쪽의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갖고 있거든요. 뉴스에 따라서 파장 어디까지 저희가 시선을 봐야 될까요? 관점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일 이 주가가 안 움직인다 그래서 내 관점을 주가에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삼성이 정말 이 OLED는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삼성의 역사상 두 가지 하나 보면 첫 번째가 자동차고 두 번째는 OLED인 것 같아요. 여전히 수익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용인 클러스터에 투자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잡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당분간은 여전히 LG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당분간 LG 디스플레이에 집중을 해야 된다. LG도 재무적으로 조금 압박이 있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물건 사가겠다는데 삼성과 굳이 나쁠 거 없죠. 물건 사가겠다는데 이걸 안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한다?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다라고 봅니다. 이게 당장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이끄는 건 아니죠. 근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중국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가셨고 애플의 팀쿡 회장도 갔어요. 근데 애플의 팀쿡 회장은 북경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직접 방문했어요. 사진 기자들 데리고 가서. 근데 이재용 회장께서는 어떠한 단 한 번의 공개적인 행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횡보를 안 했어요. 네. 그 기자들이 물어가서 공장 방문할 거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말은 북경 하늘이 참 막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도 정치적인 수사예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남의 나라의 공장을 방문한다? 그러면 반도체 칩법 사이에서 활로를 어떻게 보면 화해 제스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반도체 칩법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욱더 투자를 해라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고요. 근데 OLED로 특정해서 제재가 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로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당장 실적을 이끄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OLED 위상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고,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남의 나라 기업의 우리나라 공장을 방문한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만큼 우리의 위상은 현재로서는 높다.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T 관련된 이슈를 볼 때는 정치적인 뉴스도 요즘은 함께 지금은 봐야 이제 된다. 우리가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같이 확인하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원픽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의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5개의 키워드 나왔습니다. 원픽 어디에서 고르셨습니까? 꾸준히 좀 말씀드렸던 것은 저는 엔터주 중에 JYP 엔터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뚜렷한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터사 중에 가장 재무적으로 깨끗하고요. 이슈도 없고요. 올해 군대 가는 친구도 없고요. 재계약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뚜렷한 오로지 성장에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목표가 9만 원, 손절라인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위원님 말씀 듣고 2월 22일에 같이 들어가신 분들은 목표가 높여서 잡아보시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대표님의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S1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잘 알고 계시는 보안 건물 관리 사업에서 실적은 탄탄한데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의 압박을 많이 받아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트와 무관하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가 상승 반전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더 코스피 지수가 상승 쪽으로 돌아서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매도 한매가 대거 들어올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S1이고, 긴 호흡보다는 이번 공매도 한매를 한번 좀 노려보는 전략으로 목표 가격을 6만 5천 원 정도로 좀 짧게 잡고 손절가는 5만 1천 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랭킹5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IS 이지원 대표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